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아파트 청약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만 좀 줄었지 호가가 대략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부동산부의 전범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많이 다니실 건데 현장에서 아파트 청약 열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장에서 아파트 청약 열기를 보면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최근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랑구 명목동에 있는 한 견본주택에서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0명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줄을 서서 결국 이제 선착순 청약 잔여 물량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요. 앞줄에 선 사람이 뒷줄에 선 사람한테 1,000만 원 달라네, 자리를 넘겨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정도로 그야말로 아파트 청약 광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꼭 그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평균 168대 1, 최고 510대 1을 기록하면서부터 이제 정말 불을 지피기 시작해서 지금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 있는 아주 주요 단지에서는 수십 대 1,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지금 아파트 청약 시장은 엄청나게 불이 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청약 시장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지, 아니면 가격에 좀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큰 중요한 점이고요. 그리고 기조에는 사람들의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었지만 최근에 고급 커뮤니티 시설들이 단지 내로 들어오면서 자기들끼리 수영장을 쓰고 자기네들끼리 아이스링크도 쓰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런 리그, 자기네들만의 성을 만드는 이런 선호 현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새 아파트 선호가 강해지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정부가 부동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재건축을 지정하면서 옥죄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새 아파트가 많이 안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청약을 하게 될 때 그 땅을 이제 공공택지가 되면 LH에서 땅을 좀 싸게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민간주택인 경우에 지금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우리가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죠.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해줘야 이제 분양이 시작이 될 수 있는데요. 허그에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동, 강북, 서초, 송파, 강동하는 강남 4구, 과천, 이곳은 허그에서 관리 지역으로 딱 자기네들이 보고 이전 분양한 아파트의 한 110% 이상은 분양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분양가를 못 쓰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집값은 엄청 올랐는데 이 정도 가격에 분양가가 막혀 있다 보니까 로또 청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정부 규제가 지금 아파트 청약 열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수급을 더 악화시킨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더 이제 몰리게 되는 것도,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나요, 최근에? 예, 최근 들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파리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85제곱미터, 34평 정도 되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75% 정도만 청약 가점제를 했는데 이제는 100% 청약 가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첨해서 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 수가 많아야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따서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조금 아이가 없는 이런 부부들은 사실상 청약을 서울권에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30, 40대 쪽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고요. 하지만 50대 이상 가구가 좀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다 가구, 사람들이 많은 가족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이 자기 주택 청약의 적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금 부동산, 이 아파트 상승 오름세는 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네, 지금. 어떻게 좀 최근에 오름세가 좀 어떻습니까? 사실 미래의 영역을 아는 것이 이제 신의 영역이지만요.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면 쉽사리 꺼지기가 어렵다라고 보이는 것이요. 결국 지금 매물이 나오지 않고 매물이 나오면 그냥 계속해서 팔리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호가가 한 주에 5천만 원씩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네. 이렇게 보면 정말 정부에서 뭐 보유세 정도가 네. 나오지 않는 이상은 네. 이거를 막기는 자연적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앞으로 나올 그 아파트 분양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근데 그게 제일 관심일 건데 돈 될 곳. 가장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단 지금 서울 강남권에서는 한 자기 청약 가점이 70점, 적어도 60점 후반은 돼야 된다는 것이 컨센서스고요. 강북권은 한 3, 40점 정도인데요. 조금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청약 시장에서 가장 큰 대원은 개포 8단지입니다. 네. 예. 강남구 개포동 이제 일원동에 있는 개포 8단지인데요. 개포 8단지는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이제 그 이번에 청약을 하는 것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반 물량이 꽤 많습니다. 1,975가구 중에 1,766가구가 일반 물량으로 나옵니다. 조합원들이 없는 셈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을 때 일반 분양을 받을 때 층이 좀 낮거나 향이 안 좋은 게 많은데 여기는 아주 좋은 물량이 대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60점 중반, 60점 초반도 한번 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허그에서 이것도 상당히 강남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를 상당히 누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개포 8단지는 길 하나를 놓고 일원동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포 8단지의 인근 단지를 일원동에 있는 옆 단지로 보면 그 단지가 뭐 레미안 어떤 아파트인데 3,700만 원대에 분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에서 110%라면 3천만 원 후반에서 4,100만 원대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사실 지금 그대로 받아도 3억 원 정도가 차익이 바로 뭐 물론 바로 실현될 수는 없는 구조지만 하여간 그 정도의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 청약 경쟁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 12월에 분양하기로 했었지만 현대건설에서 일단 그 분양 일정을 내년 초로 지금 미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다른 데는 뭐 또 그래도 예, 뭐 서울만 말씀드리면 또 이제 서운하실 수 있으니까 수도권으로 또 요즘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이 파주 운정신도시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다들 아시겠지만 GTX라고 해서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뚫리는 곳인데요. 그렇게 뚫리면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삼성역까지 30분이면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주라는 곳이 서울로 쑥 들어와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파주가 사실 미분양이 엄청 많았던 곳인데 요즘에 미분양이 상당히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그 GTX가 지나가는 구간에 이번에 12월에 한 3,000세대 정도의 분양 물량이 나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1,000만 원대 초반 정도의 분양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보다 뭐 한 평당 그래도 꽤 싸는 가격이니까 거기도 저기가 경기도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청약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지연의 경제노트였습니다.